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아마 5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번 논리적인 순서와 구조를 유지한다. 자, 11 선형화 이제 CSS 코드를 제거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 배치 순서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를 볼게요. 자, 호피놈인데요. 얘는 그 아까 다운로드 받으셨던 도구 중에 그 웹 디벨로퍼라는 툴이 있는데요. 그 툴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는 파이어폭스에는 그걸 안 깔아서 웹 디벨로퍼 툴을 실행해 보면 이런 버튼들이 나오는데 CSS 메뉴에 보면 Disable CSS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Disable All Styles. 요거를 딱 실행을 해보면 이제 페이지가 CSS 코드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로 표시가 돼요.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가령 뭔가 어떤 제목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목, 내용 순으로 배치가 되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제목 1, 제목 2, 제목 3, 내용 1, 내용 2, 내용 3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은 제목과 내용이 논리적인 순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의 오류들을 발견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뭔가 콘텐츠의 이해에 문제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이제 CSS가 입혀진 화면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가령 여기 보면은 영화가 있고 영화에 해당하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목과 내용이 뭐 논리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경우가 오류로 지적하면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오류예요. 보시면 그 아까 호핀 사이트 여러 번 봐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오른쪽 아래에 그 랭킹 영화 TV 이렇게 탭이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영화 순위고, 이게 마우스 오버 할 때 이렇게 TV나 키즈의 제목 순위가 나오는데 영화 제목이 여기 있고 내용이 이제 TV와 키즈를 건너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제목과 요 아래 내용이 연결이 이게 같이 선형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TV, 키즈가 나오고 영화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키즈의 내용인지 영화의 내용인지 이 선형화를 이 순서상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스크린 리더로 쓰게 되면은 아마 영화, TV, 키즈 이렇게 쭉 탐색한 다음에 이제 영화의 순위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선형화의 오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화, 17.2는 구조화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앞에 선형화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그 컨텐츠 구조의 정석 관계, 가령 그 메인 메뉴가 있고 서브 메뉴가 있으면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이렇게 상하위 관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업이 메인 메뉴 1번하고 이제 1번에 대한 서브 메뉴 나오고 2번하고 2번에 대한 서브 메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뭐 메인 메뉴 1, 2, 3, 4, 5 나오고 서브 메뉴 1번 쫙 나오고 뭐 이렇게 됐다. 이제 그랬을 때 이 17번 오류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키보드에 그 탭 순서가 논리적이 아니다 평가할 때랑 좀 비슷하죠. 아마 그래서 그 8.2의 오류에 해당하면 대부분 이 17.2의 오류에도 해당이 됩니다. 18번입니다. 표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다. 표는
예제를 하나 열게요. 18.1의 1번. 표는 뭔가 행과 열을 갖는 2차원의 데이터 구조죠. 그래서 가령 여기 보시면은 이런 컨텐츠도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컨텐츠를 순서대로 인식하게 되면은 스마트 미디어 기초교육,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2차원으로 이렇게 세로가 이게 제목 내용이고 이게 제목 내용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스크린더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제목과 내용을 매칭해 준다던가 이 표의 제목 아니면 이 표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걔도 오픈왁스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표가 뭔가 105개나 된다고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표에 캡션이 표의 제목을 마크업해야 되는 태그고요. 이제 서머리는 이제 테이블 태그에 붙여서 이 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를 이제 요약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속성인데 이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오류에 해당해요. 근데 아마 웹 개발을 좀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레이아웃 자체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걔를 주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테이블 레이아웃은 사실 이렇게 2차원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순차적으로 셀들을 탐색했을 때 내용이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경우가 레이아웃 테이블에 해당이 되는데요. 레이아웃 테이블은 이런 2차원 표와 반대로 저런 캡션 서머리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저 캡션이 제공되면 사용자가 이게 데이터 테이블인 줄 알고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이런 처음 항목을 딱 눌러보면은 이 테이블인데, 네, 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 메뉴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뭐 제목과 내용으로 이렇게 2차원으로 구성된 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레이아웃 테이블인데, 네, 그래서 뭐 캡션 서머리 없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다 없죠. 없다가 여기 있는 애들이 하나씩 있네요. 자, 보시면은 제목으로 스마트 미디어 기초교육과 뭐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의 교육 내용 소개. 네, 뭐 문제 되지 않죠. 잘 제공되고 있고요. 또 있는 걸 눌러보면 그 아래에 있던 표가 또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표에 제목이 제공됐고 이 서머리로 요약 정보가 제공되어서 네,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학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보통 오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표시되냐면은 th 태그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th 태그는 가령 이런 표가 있을 때 이게 제목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 제천을에 대한 제목이잖아요. 구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센터명이라는 게 이 아래에 있는 쭉 센터에 대한 제목이고요. 이제 이런 셀들은 td가 아니라, 그러니까 td가 그냥 일반 테이블 셀인데 td가 아니라 th라는 태그로 마크업이 돼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요소 검사를 해보면 네, th로 마크업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th 태그로 센터명이라고 마크업이 되어 있으면 얘가 이제 제목 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제목 셀이 없어서 나는 오류가 아니고 좀 다른 오류 같습니다. 인스펙트를 파이어버그에서 좀 보면 자, 이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 안에 또 테이블이 들어있어요. 이 테이블 안에서 또 th가 제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블은 데이터 테이블이 맞는데 요 위에 있는 테이블은 레이아웃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이 레이아웃 테이블에 캡션 서머리가 제공되고 있고 정작 이 안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는 캡션 서머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류가 두 개예요, 여기서는.
이 테이블에 캡션 서머리를 써서 레이아웃용 테이블에 이걸 썼으므로 오류이고요. 요 안에 있는 요 테이블이 데이터 테이블인데 캡션 서머리를 안 써서 오류입니다. 네, 좀 특이한 사례예요. 이게 테이블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경우는 이 테이블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네,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는 이제 총 사용된 표에서 적절한 표수를 나눠서 여기서 100을 곱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목 셀에 th 요소가 제대로 사용되었는가, th 요소에 스코프라는 속성이 사용되었는가. 이 스코프는 가령 이 센터명이란 제목 셀이 있으면 이 세로의 행을 대표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행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스코프 속성을 콜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COL. 그리고 가로를 대표하는 경우는 row라고 넣고요. ROW. 네, 뭐 그런 것들이 잘 들어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속성들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로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이제 레이블을 제공한다.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모든 항목, 가령 텍스트 입력 상자, 선택 상자, 체크박스, 라디오 박스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입력 서식에는 레이블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입력하라는 서식인지에 대한 건데요. 또 티스토어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티스토어 회원 가입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픈학스를 실행을 해보면 쭉 내려가서 19번에 레이블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이제 얘를 열어보면 요소는 인풋이고 폼 유형은 텍스트다. 그러니까 인풋의 텍스트는 그러니까 한 줄짜리 입력 상자고, 인풋의 라디오는 라디오 버튼, 인풋의 체크박스는 체크박스. 이건 아마 웹 개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레이블 연결. 이게 레이블이라는 태그로 명시적으로 뭔가 이 입력 상자에 입력해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레이블 혹은 타이틀 속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게 기준이고요. 네, 그것들이 이렇게 잘 제공되었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레이블이 제공이 되었으면 이게 뭐 제대로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가령 이렇게 중간에 라디오 버튼인데 레이블이 없다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 여기네요. 생렬월일에 양력, 음력 부분이 레이블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뒤에 있는 양력이라는 태그가 레이블 태그로 마크업은 되어 있는데요. 원래 레이블과 인풋은 인풋의 id와 레이블의 for 속성을 동일하게 적어주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for 속성이 비어 있어서 연결이 안 된 경우예요. 네, 이런 경우 이런 오픈학스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잡아주니까 쉽게 이게 레이블이 제공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 이제 양력 부분 여기를 캡처를 하고 소스 코드를 캡처를 해서 네, 개선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근데 가령 인풋에 뭐 타입이 이미지, 서브밋, 버튼 이런 애들은 그 버튼이에요. 입력하는 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레이블이 필요 없고요. 인풋 타입이 히든인 애는 그냥 안 보이고 그냥 서버에 값 넘기려고 쓰는 거잖아요. 이런 애도 레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 20번 항목은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가령 뭔가 이런 폼 양식에 값을 입력하는데 실수로 값을 안 넣고 뭐 서브밋을 딱 확인을 눌렀다. 그러면은 뭐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류 메시지를 적절하게 표시해야 되고 수정이 필요한 요소로 초점을 딱 이동시켜야 한다. 이제 그런 게 제대로 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사례를 볼게요.
네, 뭐 이런 간단한 아이디 찾기 양식이 있는데 그냥 이름 핸드폰 안 넣고 확인을 딱 눌렀는데 초점은 갔는데 뭐가 문제인지 피드백이 없잖아요. 네, 이러면 20번 항목의 오류이고요. 네, 마찬가지 이름을 넣었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초점은 가는데 핸드폰이 입력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없죠. 네, 오류에 해당합니다. 다시 티스토어 회원가입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봅니다. 네. 자, 여기에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문구가 있다면 일단 인정은 되고요.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냥 얼러트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 그리고 제일 접근성이 좋아요. 얼러트는 이제 시각장애인한테도 딱 이게 떴다는 걸 바로 알려줄 수 있어서 사실 모양은 되게 안 이쁘게 생겨서 디자이너분들은 안 좋아하는데 네, 얼러트를 쓰는 게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여기는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는 그냥 입력이 됐다 치고 초점이 아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초점이 안 가서 입력이 안 되잖아요. 네, 뭐 이상한 데로 가 있죠, 지금 초점이. 그러니까 원래 딱 확인을 눌렀을 때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걔를 딱 확인하면 여기 이 수정해야 되는 입력창으로 가서 얘를 바로 입력해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키보드 쓰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같은 경우는 또 탭을 해서 아이디 입력창으로 쭉 가고 막 이러는 번거로움이 따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메시지가 제대로 뜨는가, 초점이 잘 이동되는가 이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경우는 에러를 개선 사항을 입력할 때 뭐 수정 방안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수정이 필요한 곳으로 초점이 가지 않는다 라고 오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21번이 제일 간단해요. 아까 HTML 발리데이터라는 그 확장 도구를 설치하셨으면 이제 소스 보기 하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 검사가 실행이 되고요. 이제 그 유효성 검사가 실행이 된 결과를 이 좌하단에 표시를 해주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안 되는 페이지들은 있어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은 수동으로 이 URL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 정도는 있고요. 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오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러면 그냥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것들이 그 21번 항목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정해야 되는 정보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실 분은 그 W3C에서 제공하는 HTML 발리데이터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네, 얘는 validator.kldp.org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미러 사이트인데요. 가령 뭐 티스토어 이런 데를 넣고 검사를 하면 네, 이 결과가 통과라면은 그냥 OK입니다. 근데 가령 이런 페이지가 있어서 근데 뭔가 툴로 제대로 검사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가서 주소에 이렇게 URL을 넣고요. 확인을 딱 해보면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 이제 이 결과가 이렇게 빨갛게 나왔다. 에러 21개. 이러면 그냥 21번을 패스하지 못했다. 네. 이건 개선사항 쉽겠죠. HTML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도록 수정하세요. 네, 21번 봤고요. 22번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한다. 이게 주로 이제 플래시 아니면 뭐 액티브엑스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액티브엑스 질문 주셨었는데 액티브엑스도 키보드로 잘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플래시나 액티브엑스가 있는데 키보드로 탭탭탭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 일단 검사 항목 7에 오류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2번은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품질 마크에서 22번 자체는 평가를 안 하고요. 가령 키보드는 그 검사 항목 7번 그 키보드 지침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령 플래시가 링크 같은 건 없는데 뭔가 막 이렇게 정보 같은 뭐 글자 같은 것들이 쭉 들어있어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면 이게 대체 콘텐츠가 제공이 됐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걔는 일단 22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제를 하나 볼게요. 아이고. 얘는 뭐 칠곡군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어떤 이북 플래시 무비인데요. 일단 플래시 무비나 뭐 액티브엑스 같은 게 나오면 키보드로 되는지를 봅니다. 이게 탭탭탭탭탭탭 하다 보면은 먹통이 돼요. 키보드가 안 되죠. 이러면 무조건 오류예요. 근데 가령 먹통은 안 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플래시 안에 뭔가 탭이 그러니까 뭐 기능 같은 게 없는 경우는 그냥 바로 지나가 버려도 상관없는데, 기능이 있는데 가령 여기에 뭔가 요걸 고르는 기능도 있고 바로가기 버튼도 있잖아요. 근데 일로 초점이 안 가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러면은 얘는 검사 항목 7번의 오류인데, 이거를 그냥 7번의 오류로 잡는 건 아니고 키보드나 아니면 스크린 리더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었다. 그러면 또 오류가 아니에요. 이제 얘가 그런 사례인데, 여기서 탭을 한번 더 하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키보드 사용 시 이북 플래시 콘텐츠 조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엔터 키를 눌러서 원본 파일 다운받기를 이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엔터 키를 딱 누르면 원본 파일 다운받기로 딱 링크가 가서 여기서 또 엔터 키를 누르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해줘요. 이러면 오케이인데요. 근데 아까 먹통돼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류예요. 먹통 안 되고 그냥 간 경우는 방금과 같이 키보드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 준 경우는 오류가 아닌데, 그래서 얘는 오류가 안 될 뻔했지만 플래시 안에 들어서 먹통이 됐으므로 오류. 왜냐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거기서 키보드 사용자는 망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 자료가 배포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책자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 책자를 통해서 뭐 평가하실 일이 있으면은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정찬명 매니저님 혹은 이제 저 김근우 매니저를 통해서 뭐 궁금하신 점을 뭐 메일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